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4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0.8%, 2523, 코스닥이 855, 1.5% 정도 하락 마감했네요. 최근 코스닥 지수가 좀 계속 급등하다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2차전지, 로봇, 각종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가파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영끌 빚투자 신용 으로 이용을 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정말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우려가 또 되는 바입니다. 코로나 때도 이제 영끌 빚투자해서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전세 사기 더불어서 부동산 쪽 시장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보면 이제 항상 과열 양상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도 이제 금양이라 주식,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아반리튬, 하이드리튬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10배, 20배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간 이후에 이제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이제 떠들어대니까 이제 뉴스화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0배, 20배 더 올라간다 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절대 여러분의 투자금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업이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이죠. 그래,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듣고 이제 투자 판단을 해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자칫 이제 오해하는 게 무조건 된다 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래, 그 전에 작년부터 좋다고 해서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믿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전문가라든지 분석가라든지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죠. 유튜브도 방송할 때, 시작할 때 본인의 투자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자막이나 문구나 이런 걸 보내주지만, 실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영상들을 위주로 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주부,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 이제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더 투자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생계를 어느 정도 이제 책임지는 그 중요한 국면에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뭔가 새로운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마땅한 어떤 지금 투자처라든지 기술력이나 이런 게 근무할 곳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칫 이런 함정에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자금력도 있고 그 자금력을 활용해서 좀 쉽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이제 좀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보이냐,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실적으로 현금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구간에서 이제 2만원, 3만원, 4만원 할 때 이제 현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 주식을 샀는데 그게 이제 6만원, 7만원, 8만원 올라가는 거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7만원, 8만원, 9만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왜 빚을 지느냐? 내가 이제 투자 판단이 맞은 거죠. 내가 투자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래, 나도 맞고 그 산업에 대해 순수한 사람 얘기도 맞고 모든 것이 다 맞기 때문에 이제 확신에 차서 빚과 신용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지금 1000만 투자해서 지금 2배 수익 났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10억을 투자하면 야, 이거 얼마야? 머릿속에 있으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계산처럼 그렇게 되면 좋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너무 많이 이제 그런 소스들이 퍼지게 되면 이제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걸
뭐 보시면 뭐 공매도꾼도 있고 헤지펀드 매니저들 있고 그다음에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집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세력들이라든지 결국 주식은 매집과 분산의 과정을 겪는데 매집했던 자금들이 이제 분산을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수익 실현 과정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더라도 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사주 200만 주를 처분해서 해외 자원 개발을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예. 2차 전지 공작 증설을 위해서 자기 주식 200만 주를 처분할 예정이다. 이미 그 금양이라는 기업은 이제 기장에 공장 증설하려고 투자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사주를 팔아서 한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뭐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 200만 주를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보시면 액면가가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1,500원, 1,000원 할 때 이게 뭐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그 자금이 지금 6만원, 7만원 이런 가격에 자사주를 200만 주를 매도한다. 그럼 200만 주 누구의 손으로 갈까요? 전부 개인 투자자 손으로 간다는 얘기는 대부분. 뭐 블락딜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가 받는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아직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장내 매도를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 금양이라는 기업을 보더라도 뭔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나온 것도 아닌데 앞으로 될 기대감으로 이 1,500원짜리 회사가 9만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제품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막 생산하고 뭐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어반 리튬이라든지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셀바세아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 기대감의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 이 회사가 사업을 투자했는데 공장 준공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 증설 과정에서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주가는 이미 공장을 다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 수준의 주가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러니 이제 여기서 10배 더 올라간다는 거는 공장이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데 2개, 3개, 4개 더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10배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영혼까지 끌어서 빚 내서 신용해서 주식은 8만원, 9만원 샀고 근데 별 반응이 없고 자사주는 판다고 이러면 이제 빚을 투자하고 신용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심리적인 변화인데요. 그러면 결국 투자는 결국 내가 투자한 돈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확신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는데 이제 뭐 7만원 이상이 사신 분들은 다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내가 투자한 본 자금, 빚으로 투자한 자금, 뭐 신용으로 투자한 자금 곱하기 2로 떨어지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92,000원에 1억 플러스 1억 신용하신 분은 마이너스 60%거든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겁니다. 아마 9만원에 내 돈 1억과 신용 1억을 샀다. 벌써 30%면 마이너스 60%니까 내 현금 자산은 4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1억이 4월 10일부터 4월 14일 딱 14일 2주 만에 어떻게 됐죠? 4천만 원이 된 거거든요. 6천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근데 앞으로 자사주 팔고 어떻게 돼서 만약에 5만 원 된다고 상상을 하겠죠. 그 사람은. 인간은 상상을 하니까. 뭐 9만 원 될 수 있는 상상도 할 거고 5만 원 될 수 있는 상상 두 가지를 다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9만 원이 될 거라고 상상하고 가지고 가겠죠. 대부분.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만약에 5만 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또 상상을 할 겁니다. 예. 당연한 거죠. 항상 변수를 계산하니까 인간은. 그러면
잠이 안 드는 거죠. 잠이 못 드는 거죠. 야, 이게 5만 원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빵이 되는 거죠. 빵. 내 1억은 빵으로 가는 거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모았던 100만 원씩, 예, 1000만 원 모아서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1000만 원, 1억을 10년을 모았는데 이걸 좀 더 벌자고 샀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될 때 그걸 버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될 때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신용은 반대매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뭐 카드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 다른 걸로 돈을 빌렸다고 치면 주식 반대매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고 내 돈 1억이 있었다, 현금. 내가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뭐 10억을 아파트를 사서 1억 빌리고 1억 했는데 그 1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3천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3만 원, 2만 원 가버리면 그렇겠죠. 왜? 신용이기 때문에, 빚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서운 공포의 도가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금량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금량이라는 기업은 그대로 있죠. 주가만 5만 원이 됐다가 4만 원이 됐다가 3만 원이 됐다가 다시 또 9만 원, 10만 원, 만약에 공장이 준공되고 증설해서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준공 하나 더 하고 2차 산업은 성장하는 게 맞죠. 유튜브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2차 전지는 성장합니다. 기업도 성장합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진 않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느끼는 이해 불가능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식을 가지고 갔다가 내가 지금 5만 원 됐는데 4만 원 된다고 자꾸 하는 뭐 네이버 찌라시나 이런 것들 보고 더 공포스러워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도무지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손절을 해버리면, 그래서 5만 원에서 3만 원 간대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3만 원에 다시 사야겠다 생각하고 5만 원에 다 파는 거죠. 근데 5만 원에 팔았다가 6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9만 원 되고 다시 올라가 버리면 이제 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9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5만 원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뭐 한 3, 40% 되더라도 참을 수가 있는데, 빚과 신용을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60%, 70%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5만 원이 된다, 4만 원이 된다, 뭐 2차 전지가 반토막이 난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끌어서 빚과 신용으로 주식을 투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대형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빚과 신용을 이용하는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삼성전자도 빚으로 투자하시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업도, 배당을 10% 주는 기업도 빚으로 투자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저가 이제 원금에 대한 손실, 뭐 워런 버핏 원금을 잃지 마라. 첫 번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나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가장 0번째 주식 투자 원칙, 법칙, 철학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 빚으로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 이거는 그냥 내가 게임을 지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는 거다. 네. 욕심이 결국 화가 되어서 다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잘 돼도, 만약에 잘 된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잘 됐어요. 자, 이번에. 그래서 9만 원에 영혼까지 끌어서 2억을 샀습니다. 10만 원, 12만 원에서 수익 내서 팔았어요. 그럼 또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또 신용을 지어서 또 하겠죠. 계속 빚과 신용을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느낄 겁니다. 매매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 떨어진다. 투자 수익률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수많은 주식 전문가랑 펀드 매니저들은 분산 투자라는 걸 하거든요.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와서 세계 1위 수익률 대회 나온 사람도 포트폴리오 보면 한 종목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빚과 신용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하나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한 번은 걸린다. 그러면 그 한 번이 결국 그동안 번 거도 다 까먹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이거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알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늘 이제 주의를 당부드리는 바인 거죠. 혹시라도 지금 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예. 여기 주식을 아무리 잘 알아도 지는 게임이고요. 주식을 모르고 덤볐다가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길 수 있겠지만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는 법칙이니까요. 한 번 더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뭐 좋든 나쁘든 하지 말아야 될 원칙이라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또 당부드리고, 혹시 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2차전지가 좀 빠졌죠. 로봇주들이 좀 빠졌죠. 그래서 내가 현금으로 샀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빚으로 신용으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신규로 나는 그래도 기다렸어. 나는 이번 조정이 나올 거라고 믿었어. 그래, 역시 난 천재야. 맞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억, 신용 1억 해서 한 방에 질러버려야지. 이번엔 대박 나야지. 남들 뭐 2000% 벌었대, 뭐 10억 벌었대. 나도 한 번은, 인생에 3번은 기회가 온다잖아. 자, 해보자. 안 됩니다. 인생에 3번 기회가 오기 전에 영원히 타 들어가서 말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주식을 떠나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 인생이든 뭐든지 내가 가진 역량에 오로리 순수한 내가 만들어 놓은 자산만 이용해서 투자를 하자. 절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장사도 마찬가지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